통생과학의 송생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거냐? 저번 시간까지는 원소에 대해서 좀 배웠다면은 오늘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원소는 뭐고 원자는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 그리고 원자의 크기, 그리고 전하량, 마지막으로 원자 모형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루미늄 호일을요 다 오려버리겠다고 하면서 계속 무한히 오리면은 언젠가는 잘라지지 않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다른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금속을 계속 쪼개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루가 되지만 이 가루를 더 쪼개면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무한히 오리다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는 원자의 것,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단위 입자 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요, 우리는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비상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이 구리인데 구리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구리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고성능 현미경을 이용하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원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탐침 현미경을 이용하면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게 주사 탐침 현미경입니다. 고성능 현미경으로 계속 확대를 하면요, 작은 입자인 구리 원자가 배열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은을 확대했다 하면은 은 원자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고, 금을 확대했으면은 금 원자를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구리를 이루는 성분을 우리는 구리 원소라고 하고요, 구리를 이루는 입자 하나하나는 구리 원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선생님, 원소랑 원자가 어떤 표현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요, 종류 또는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자는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선생님, 저는 이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여러분, 떡볶이 집에 가면요, 어떤 메뉴가 있나요? 네, 떡볶이도 있고 순대도 있고 튀김도 있고 김밥도 있고, 네, 달걀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이 있겠죠. 이렇게 쭈루루루루 나열된 메뉴를 보고 우리는 종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원소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떡볶이 2개랑 순대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은 떡볶이 2개랑 순대 1개를 샀다면은 그것은 원자인 겁니다. 뭐라고요? 원자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 O라고 생긴 것은 산소입니다. 그리고 H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소입니다. 자, 원소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소랑 산소 이렇게 2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 같은 경우는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산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2개가 있어요 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수소 원자가 2개가 있고요, 산소 원자가 1개가 있기 때문에 원자라는 표현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의 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원자의 크기는 매우 클까요? 매우 작을까요? 엄청나게 작다는 겁니다. 매우 작은데요. 우리 원자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냐면은 수소 원자입니다. 이 수소 원자는요, 1cm 안에서 일자로 쫙 늘어났을 때 수소 원자 1억 개가 나열될 정도로 엄청나게 작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많은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 원자는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는요, 사실 나뉘어질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배웁니다. 나중에 이 원자핵은요, 중성자랑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U커크랑 D커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 원자핵이 얼마나 작냐면요. 200m 경기장에서 2mm 이제 개미가 한 마리가 딱 존재하는데 이 개미 한 마리의 크기가 원자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형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원자핵의 크기는 매우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원자는요, 양전환을 띠는 원자핵과 음전환을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고요. 원자핵은 양전화, 전자는 음전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3학년이라든지 고등학교를 가면 배우시겠지만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원자핵은요, 보통 이제 이 원자라는 게 동그라미로 생겼으면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자는 원자의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개고요. 돌턴의 원자 모형은 물질은 원자라고 부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톰슨의 모형은 플러스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구 속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군데군데 박혀 있다. 약간 이런 쿠키나든지 건포도 빵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중학교에서 이제 쓰이는 모형은 이 러더퍼드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의 원자 모형은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서만 돌고 있고,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구름처럼 퍼져 있는데, 이런 것을 나중에 오비탈이라는 용어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원자에는 전하량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물체 또는 입자가 띠는 전기적인 성질의 양을 보고 정하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6 정도의 양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자도 6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원자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른데 플러스 1이면요 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6면은 탄소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는 원자핵의 전하량의 크기와 같아지는 개수만큼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랑 탄소 원자가 이제 전자의 개수가 다른 이유가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원자 안에서 원자핵의 전하량의 크기와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어떤 것을 띠냐면은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 3명, 여자 3명이 딱 붙으면은 새 커플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원자핵의 전하량이 만약에 플러스 7이면은 전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7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7이 있으면은 그 플러스 7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마이너스 7만큼의 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원자핵과 전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우리는 원자 모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원자핵은 가운데에다 그려주시면 되고 전자는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를 나타낼 때는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을 표시하고 원자핵 주위에는 전자를 배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자 모형을 사용해야 되는 까닭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원자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전자의 개수가 가장 적은 원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수소 원자가 전자가 제일 적죠.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주기율표 같은 걸 외우시면 알겠지만 그 전하량이 플러스 1이에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전자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요, 원자 번호가 3번이어서 플러스 3이어서 전자가 3개 들어가 있고요.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전자가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가 제일 작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원소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원소의 뭐라고 했죠? 원자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는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한 원자 안에서 원자핵의 전하량의 크기와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어떤 걸 띈다? 중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전하량이 만약에 플러스 10이라면은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10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원자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였고요. 원자의 구조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가운데에 딱 박혀있고 전자는 그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는 한 원자 안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것이다? 중성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게 정답일까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원자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원자핵의 전하량은 같다? 아니죠.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원자는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복하는 거예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의 개수가 다르다? 그렇죠.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죠. 원자핵의 전하량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공부했었습니다. 질소 원자의 모형을 종이에 그려서 나타내려고 한다. 어떤 과정을 이용해서 그리면 될까요? 질소 원자의 원자핵을 가운데다 배치하는데 전하량이 몇일까요? 질소는 7입니다. 그래서 7개임을 확인하고요. 종이에 적당량의 크기의 원을 그리고 중심에 원자핵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7개의 전자를 고르게 배치하도록 그리면 되겠습니다. 원소와 원자를 구별해 봤잖아요. 다음은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은 원자와 분자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와 분자는 약간 다른 말로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소와 원자를 구별했어야 됐었고요. 원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원자핵의 전하량,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했었고, 정기적으로 중성이구나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 모형이 어떤 게 있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잘 기억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즐겁게 만나도록 합시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항상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